네, 비트코인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아쉽기도 하고 조금 더 올라가 주고 로컬탑을 이번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이 정말 조금 계속 여운이 남는 건 또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심사는 48,000달러 로컬탑을 찍고 이제 횡보 조정 양상을 보이게 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해 가면서 5만 달러, 그러니까 48,000달러에서 5만 달러 구간을 한번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지, 이게 단기적으로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블랙록이 내일 이제 어느 정도 ETF에 시드를 투입했다, 이게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그게 또 의미 있는 재료로 한 번 더 반등의 재료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첫 거래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조금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으로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모멘텀이 나쁘진 않아요. 라켓이 우페드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곰세력이 44,700달러 아래로 하락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2,000달러까지 빠질 수 있고 이후에는 37,9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이 44,700달러 위에서 하지만 반등을 할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의미하고 49,100달러, 그리고 이후에는 52,0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 다행인 거는 지금 상황은 46,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이슈적인 측면을 빼고 이렇게 차트적인 기술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긴 하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포 탐욕 지수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76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빠졌는데 52%대 중반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도미넌스가 저항받고 빠지는 과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살짝 횡보를 하게 되는 건지,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이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된다라면 이건 이대로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나의 의미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지금 흐름이 기대감을 주면서도 뭔가 조금 아쉽고 여운도 남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네크,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받은 바네크의 CEO 얀 바네크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수익을 내는 전략은 이미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4월 반감기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호재 반등 이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이슈가 지금 우리 앞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9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좀만 더 기다리고 홀딩해, 뭐 이런 얘기를 이게 얀 바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냥 가격 빠지면 추매하면서 기다려, 적립식 투자가 땅이라니까,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오펠리아 스나이더, 이 투애니언셜스 공동 설립자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현물 ET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데는 사실 몇 달이 걸린다. 앞으로 석 달 정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볼륨이 되는지를 좀 봐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역시나 블랙록. 지금 블랙록이 밝힌 내용은 아닌데 루머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내용이 있죠. 블랙록이 지금 20억 달러를 첫날 또는 첫 주에 투입할 계획이다. 20억 달러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20억 달러 유입이 첫날 또는 첫 주에 기록을 할 경우에는 미국 ETF 역사상 모든 기록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경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블랙록 같은 경우가 새로운 ETF가 출시가 되면 그 첫날 큰 금액을 투입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제 1월 11일, 내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나스닥에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첫날 블랙록이 어떤 액션을 펼쳐질지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의 시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포인트들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억 달러라는 규모가 워낙 큰 돈이어서 첫날 이걸 유입한다?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금 최근에 전망을 내놓았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올해 유입되는 돈이 최대 1000억 달러. 예, 올해 미국 BTC ETF에 보관되는 현물 물량이 43만 7천 개에서 132만 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금 ETF 그리고 금 가격의 움직임을 토대로 분석을 한 거라고 하는데, 어쩌면 금보다는 조금 더 전폭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말하는 정도,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전폭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마음의 어떤 기대감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이 됐고 출시가 될 거고, 과연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들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 다행스러운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가짜 뉴스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이더리움이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참 의미있게 2,500달러를 돌파해내면서 2022년 5월 이후에 지금 최고 가격을 형성을 했고, 또 여러가지 호재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2월에 이더리움 덴쿤 하드 포크가 있고 1월에 이제 테스트넷 업그레이드가 먼저 단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유틸리티와 관련된 업그레이드가 또 호재로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도 역시 현물 ETF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 앞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이 일단 움직여줘야지 다른 메이저들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서 미들캡들 움직여주고, 그렇게 또 로우캡들 움직여주면서 알트 순환매 시즌이 도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아마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를 하겠죠. 통상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이 한번 조정받으면은 25%에서 30% 정도까지 빠졌다라는 게 과거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을 하면서 확 올라가잖아요. 그 시점이 아마도 비트코인 반감기 4월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4월까지가, 반감기 전까지가 약간 짱구를 잘 굴려가면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은 긍정적인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 지점이고, 이렇게 막 멍 때리면서 다들 환희에 차 있다가 그때 한 방 이제 크게 올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35,000달러 전후로 한 번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은 지금의 시장 상황을 대응하시고 어떤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캡틴 파이빅은 알트 시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트 전체 시총 차트, 주간 차트인데 지금 상단 저항 뚫고 지지까지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거죠. 지금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고점에 지금 매우 근접해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드라마 뒤에는 알트 랠리가 기대가 되고, 인내심을 갖고 그냥 알트 계속 축적하고 홀딩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더리움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대칭 삼각 패턴 상단 저항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500달러 위에서 이쯤에 자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흐름을, 모멘텀을 계속 받아서 이어간다면 어디까지 가능하다? 한 3,500달러 정도까지는 내다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5,000달러 구간이죠. 그래서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이더리움이 5,000달러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움직여주니까 이더리움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원조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하드포크가 된 게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26달러를 돌파하면서 역시나 2022년 10월 이후 지금 최고 가격을 형성을 해줬고, 이 폴리곤, 아비트럼 등 레이어2, 이더리움 레이어2 관련 프로젝트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비트 차트 보니까 3,000원도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비트럼이 조금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뭐 지난주부터 짚어왔던 부분이라서, 아마 아비트럼 홀더분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더리움이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이더리움 관련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본격적인 호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지금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3,500달러, 뭐 5,000달러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다음 타자 지금 신청되어 있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고, 이더리움 자체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2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4월은 또 비트코인 반감기, 전반적으로 시장을 감싸고 있는 정서가 굉장히 훈훈하다, 훈훈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한 어떤 이벤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70% 정도다. 이 소식통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본격 출시 시기는 불분명하다. 5월 승인 가능성은 7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음 데드라인이 요거는 지나갔고,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가 1월 25일, 피델리티 같은 경우가 1월 21일. 요건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래, 다음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면 바네크 같은 경우가 5월 23일, 아크도 5월 24일, 해시덱스가 5월 30일, 그레이스케일 6월 18일, 인베스코가 7월 5일, 블랙록이 8월 7일, 피델리티가 8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고 6월이 있고 7, 8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보면은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될 가능성,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을 이유가 뭘까? 만약에 SEC가 이걸 승인을 안 하려고 하면 승인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승인을 만약에 안 하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승인을 안 하면 이 기관들이 소송을 내겠죠. 그레이스케일 시즌2가 이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EC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갔다 하면 기다리고 있는 건 개망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들이 제대로 설명도 못해. SEC 변호인들이 약간 다 찐따들이 많은 건지, 아무튼 뭐 학교들은 다 좋은 학교 나왔는데 역시 학벌과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걸 최근 들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게 SEC의 변호인단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뭐 SEC 변호인단이 그 존 디튼 같은 사람들 되게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학교도 이상한 데 나온 변호사가 이러면서. 되게 웃긴데, 아무튼 뭐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파이널 데드라인이 5월부터 8월까지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5월인데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에는 5월 승인 가능성이 70%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뭐 승인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조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재밌어요. 리플이 지금 자사주 바이백에 나섰습니다. 2억 8,500만 달러 규모고, 리플의 기업 가치가 지금 113억 달러로 평가가 됐대요. 이 자사주 얼마에 매입할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기업 가치잖아요. 이게 113억 달러로 평가됐고, 투자자들은 최대 6%까지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 매수를 위해서 리플이 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 이게 지금 리플 뭐 경영진들, 전현직 경영진들, 초기 멤버들한테 지금 사오는 건데, 얘들한테 사와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XRP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더 많은 주식을 바이백, 환매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바이백이 정기적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유동성 확보 물량이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부분이죠.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미국 IPO는 진행할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소송 결과가 잘 나와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IPO 진행하겠다, 이제 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소송 이슈가 어쨌든 다 잘 마무리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게 IPO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소송 결과를 봐야겠죠.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에는 배심원 판결까지 다 마무리가 될 거고 1심 최종 판결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냥 하반기까지 줄줄이, 우리가 상반기 호재들은 다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줄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를 감싸는 긍정적인 정서와 재료들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리플 시세는
사실 워낙 소송 때문에 소송 리스크로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얼마나 의미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를 보면은 지금 삼각 패턴이 거의 꼭지점 부분에서 굉장히 예쁘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XRP 홀더분들 마음 관리, 멘탈 관리 이런 데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이런 멘트도 더했어요. 리플랩스가 지금 현재 대차 대조표에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25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대부분 보유 암호화폐는 XRP고, 이렇게 지금 돈 자랑을 하는 게, 이게 돈 자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IPO를 하기 위한 준비, 현금 확보가 총알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PO는 하면 하는 거야. 근데 리플 소송이 있으니까 이거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길 거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리플에 대한 IPO 이슈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